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살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들 꼼꼼하게 AS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였던 5%를 밑도는 4.9%로 드디어 살아난 숫자를 보게 되었는데요. 다만 CPI가 9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가 잡히고는 있지만 안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소비 지출 감소 부분과 함께 미국 채무 불이행, 이 잔여감이 남아 있으면서 시장 불안감에 휩싸였던 하루였습니다. 또 오늘 개별 이슈로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방산, 로봇 관련주 올랐고요. 반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에코프름 관련 약재선 이슈로 조정받는 하루였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모두 전강 후 약의 움직임 보였습니다. 초반 CPI 지수와 나스닥 강세로 오름세로 출발했는데요. 뒷심이 오늘도 부족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2시경부터 밀리면서 어제 대비 0.22% 하락한 2,491포인트로 오늘도 2,500선 지켜내지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개인이 849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소폭의 순매수에서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됐고요.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5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업과 운수 장비에서 비중 크게 담았고요. 기관도 2천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 물량을 줄이면서 800억 원가량에 그쳤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하락폭이 후반에 더 컸습니다.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출발했는데요. 10시경 상승폭 한 번 줄이더니 마찬가지로 2시경에 더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대비 0.63% 내리면서 824.54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양시장에서 매수로 자리했습니다. 기관 1,300억 원 넘게 담아냈고요. 또 오늘 외국인은 6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개인은 장 막판에 매수를 보이다가 막판에 매도로 포지션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보다 1원 50전 오르면서 1,326원 3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백승화 대표 그리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보통 CPI 발표 이후에는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시장 오름세를 보였지만 오늘 옵션 만기를 소화하면서 우리 양대 시장 모두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이죠.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상한가에 갔던 종목 중에 하나, 이제 평화산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실제로 노란톡방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제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수익도 많이 났던 종목이라서 자랑스럽게 한번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기업의 내용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제가 자동차 부품주 정말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동차 부품주 2차 전지, 그리고 지금 현대차, 기아가 도요타를 앞지른다. 1분기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앞지르러 가고 있다. 이제 글로벌 1위로 올라갈 수 있다, 도약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네. 기사들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 1차 협력 업체들 굉장한 주가 수혜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다. 평화산업 그 부분 이제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이제 만들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 기아, 그 한국 GM 방위산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 폭발적인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줬는데, 상한가 가고 나서 이 분봉 잠깐 흐름을 보면요. 이 중간에 상한가를 아침에 찍어주고 약간 흔들리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장에 다시 한번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지수가 밀릴 때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강한 종목인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시장에서 사실 많이 불안했던 부분이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떨어지면서 코스닥 지수도 밀리고 코스피도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조금 오후장 들어서 약간 휘청휘청 거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강한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저는 2차 전지 이후에 이 수급을 어느 테마가 받아갈 것이냐, 테마 내지는 섹터, 큰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 거듭 강조해서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도 여러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했어요.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또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셔서 같이 또 소통하시고 많은 전략들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또 계좌도 풍성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평화산업이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 연일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현대차, 기아, 방위산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오늘 경량화 재질 개발 성공의 주가 상한가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특징주가 네. 첫 번째가 네. 제가 2달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네, 화장품. 화장품주를 네. 또 화요일 날에도 특징주로 화장품주를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오늘도 이제 화장품주 친구들의 흐름이 매우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특징주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을 제가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제가 2달 전부터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 속에서 모두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돈을 벌고 있는 산업과 섹터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그렇게 현금을 끌어다가 지금 모으고 있는 산업 자체가 이 화장품주 쪽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일 날 상한가에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에 바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가 이제 13% 정도 상승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25%까지 뛰어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한 번 슈팅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화장품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메카 코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잉글우드렉 같은 경우에도 이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부터 좋은 흐름 보여줬고,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어제 수요일 날 상한가 안착해주고 오늘도 이제 26%까지 또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결국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리고 벌고 있는 산업이 어디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화장품주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는 또 화장품주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3일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였습니다. 호실적 모멘텀으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주 전반의 시세 이제 시작이다라고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백승화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좋은 이야기만 하면 너무 네. 좋겠지만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좀 많이 하락이 나온 종목이다. 네. 뭐 바이오니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바이오니아 이제 차트 잠깐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2월 달 구간부터 최근에 이제 5월 달 초까지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 말씀을 드리면 유전자, 연구개발, 기초재료 및 장비 생산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탈모 완화 화장품 이 남성분들 굉장히 이거에 민감한 소재거든요. 그 이제 네. 탈모약 관련 이제 기업들이 이 탈모 극복한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임상 실험 들어간다 뭐 상용화 얘기 나온다 이러면은 굉장히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를 보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탄탄한 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많이 올라갔지만 이 올라간 주가가 이 주가를 유지하기 부담이 됐었던 영역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오고 오늘 하한가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고 그랬지만 다시 14% 가까이 말리면서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종목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아마 이 고가에 매수하신 분들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여러분들 이 바이오 종목들 특히 매매하실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손절 라인 지키면서 매매해야 된다.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가 물렸을 때 잘못 물리면 1년, 2년 가도 본전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접근할 때 투자 원칙을 한번 다시 새겨요.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얼마에 입절을 할 것이고 얼마에 손절을 할 것인지 그 기준을 한번 잡고 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부합하게 손절 라인을 지나섰다 싶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과감한 판단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종목에 이제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크에 대한 부분 이제 재무 제표도 한번 잠깐만 보면요. 네.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꾸준하게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20년도 1000억대, 400억대, 100억대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75%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아마 내년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영업이익 적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고 주가 역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구간이 있었고 지금 많이 꺾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잘못 물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 2년이 가도 본전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특히나 접근하실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전략들 같이 소통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좀 수익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였습니다. 월요일 하한가 이후로 화수 횡보 후에 오늘 또 14%가량 밀렸는데요. 탈모 관련 제품에 대해서 아마존 판매 차질 우려로 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투자 시 손절 라인 꼭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고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들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네. 결국 돈을 벌고 있는 쪽, 네. 그 자동차 산업을 좀 말씀을 그쵸, 드리고 싶어요. 요즘 좋죠. 오늘 자동차 산업이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네. 그 섹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네오오토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자동차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수출을 하고 네. 수출을 하는 수출 국가인데 대한민국에서 수출 품목 중에 1위라고 얘기를 하면 단언컨대는 이제 반도체였어요. 근데 네. 이제 반도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힘이 빠지다 보니까 그쵸. 그 1위 자리를 이제 자동차 산업이 8년 만에 제치고 그 1위 자리를 뛰어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경기 침체 상황 속이잖아요. 사실 제가 똑같은 말을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 똑같은 말 속에서도 요지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에 돈을 벌고 있냐 못 벌고 있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황적인 면도 같이 보면서 매매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에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영업이익이 결국 주가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차트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오오토의 지금 월봉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월봉으로 큰 흐름을 보면은 지금 이 자동차 부품주 친구들이 2022년도 6월부터 해서 거의 근 1년 정도 박스권을 맴돌았어요. 이 네오오토가. 근데 요번 달에 들어서면서 네오오토도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오오토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SJM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JM이라는 종목 또한 사실 상당히 그 바닥 부근에서 있던 종목인데 어제 상한가에 도달을 해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7% 이상 갭상승을 출발해서 17%까지 상승하는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 월봉 흐름을 보면은 사실상 이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이 정도까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 눌림목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이제금 다시 자동차 부품주 친구들의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화장품주랑 자동차 산업 쪽 이 두 친구들은 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5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좀 종목과 섹터들은 자동차 산업과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노란톡방 분들이랑 매매를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선진뷰티 사이언스라는 종목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 갖고 왔고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다시금 이제 공략을 재차 들어가서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후속주로 또 이 선진뷰티 사이언스만큼 다음에 또 상승할 만한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앞에 하단에 보이시는 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종목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네오오토였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제치고 자동차 산업이 1분기 수출액과 무역 수지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현대차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울산 신공장 건설 소식까지 호재 뉴스가 이어지면서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추세가 좋은데요. 화장품 리오프닝과 함께 자동차 산업도 시세 이제 시작이라고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가 방금 전에 조금 힌트를 드렸던 것 네. 같아요. 오늘 뭐 후속주를 보면은 결국에 리오프닝주와 되게 비슷한 네.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리오프닝 관련주는 상당히 많은데 도대체 어떠한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긴가민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특별 방송 때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이랑 지금 거의 승률이 90%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90%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매매로 그러한 승률이 나오게 됐는지까지 오늘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노려볼 수 있는 세분화된 섹터, 종목에 대한 매수 전략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며 저희가 향긋한 커피 교환권도 함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제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11일 오늘 매수했던 무화학입니다. 항상 지난 방송 추천주 제일 첫 번째로 AS 해주고 계신데요. 무화학 오늘 4% 장중 상승, 마감도 3% 넘게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자세하게 전략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어제는 이제 무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종목명을 알려드리지 않았고 종목에 대한 힌트만 드렸는데 좋은 데이 이런 이제 저는 네. 사실 좋은 데이를 먹어본 적은 사실 없어요. 이게 아, 그래요? 경남권에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네. 경남, 울산권 이쪽에서 이제 밀착 경영을 해서 그 경상도 쪽에서 이제 주류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좋은 데이 딱 좋은데 그 매화수 이런 이제 술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를 판매를 하면서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고 저는 이런 종목들을 접근을 할 때 재료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세력들이 있는가 이 유무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런 종목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상신전자라는 종목 한번 이제 강하게 수익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종목 뭐 하는 종목인지도 아무도 모르고 요구 아래서 제가 추천을 했었을 때 이거 왜 추천하냐? 이거 올라가는 거 맞냐? 막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었거든요. 이러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나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색칠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했었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이제 앞자리 4자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맞아요. 종목인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앞자리가 7자가 됐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들이 있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힘이 느껴지는 종목들이 있다. 무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런 자리에 있어서 제가 한번 어제 추천주로 가지고 와봤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또 큰 비중을 싣거나 이랬을 때는 또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이 종목 매도가나 손절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다 노란톡방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해보고 있으니까 네. 무학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목표 수익은 5%, 10%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지금도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화학에 대해서 현재도 매수 가능하다 의견 주셨고요. 목표 수익률까지 홀딩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3일에 매수했던 인성정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거래량 나오면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이 헬스케어 사업부의 미국 관련 참여 소식이 좀 주가 오름세를 보인 것 같은데요. 인성정보도 어떤 전략 주실까요? 저는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당시에 추천드렸을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정부죠. 정부가 소아과 의무 설치 이런 이슈 나오면서 3월 달에 잠깐 꿈틀했던 영역이 있었어요. 저는 3월 달에 바로 갈 줄 알았는데 3월 달에 워낙 강했던 거 다들 아시죠? 네.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그쵸. 2차 전지 완전히 수급을 뺏기면서 이 종목이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간에 다시 한번 뉴스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영역이에요. 이 뉴스가 나올 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름대 아래 구간 2,200원, 300원 구간에서도 AS로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 있을 때보다 올라오면 더 많이 갈 수 있다. 비싸더라도 비싼 자리에 안전하게 확인하고 그때 매수하실 때 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중에도 그런 자리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거래량 터지면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꼭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안 좋다 할 때는 왜 안 좋다고 말하는지 좋다고 할 때는 왜 좋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수요일 날 공개 방송도 하고 야간 방송도 같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같이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수시로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아드리고 여러분들과 소통 많이 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런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네. AS 받으시면서 큰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최근 구간에서 뉴스 받으면 다시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방 열려있고 꼭 관심 있게 보자고 당부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4월 27일에 매수했던 내장재 제조업체 두올입니다. 지난주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추세선 이탈했다가 다시 터치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 마감되는데요. 두올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자동차 부품주를 정말 네. 몇 개를 추천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다음도,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이제 전문가님들 다른 전문가님들은 이제 막 자동차 부품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 수익률을 깔고 있는 종목들도 40% 50% 낸 종목도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실제로 노란톡방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2차 전지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2차 전지는 결국 전기차 배터리예요.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고 그거를 많이 생산을 해서 완성차 업체
현대차랑 기아도 잘 나가잖아요.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가 잘 나가고 1차 벤더들, 두올은 이제 내장재 업체인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 많이 안 간 것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이 바닥 구간에서 세력이 들어온 종목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종목들, 편안하게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큰 수익들 다들 볼 수 있으니까 두올도 지금 딱 매수가 부근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도 돼요. 뭐 일주일, 2주일 늦는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올라가는 종목 보고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에 열광하면서 매수를 했다가 윗골이 달리고 물리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70만 원, 80만 원대 물리신 분들 오늘 이제 6% 떨어지고 얘기 나오니까 정말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고점에 매수하는 것과 저점에 매수하는 것, 그리고 완전 바닥에서 사는 것과 추세를 돌리는 자리를 알고 사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전략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께 수익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두올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지금 당장도 매수 가능한 가격이니까 앞으로 또 관심 있게 보시면서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올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역시나 목표가까지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4일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주 또 나왔습니다. MS 오토텍인데요. 지난 4월 말에 AS 재전략 가능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전에 30% 넘는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이번 주 월부터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보합 마감됐지만 MS 오토텍도 마찬가지로 상방 더 열려 있죠. MS 오토텍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미 수익을 네.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천천히 보면서 2월 말에 추천을 드릴 때 바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 근데 말씀드리자마자 다음 주에인가 10%가 넘게 올라가면서 3월 8일 이 구간대에서 제가 AS를 드릴 때 이미 목표 수익을 달성했는데 이거는 걱정하지 마셔라. 더 갈 거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시가총액이 2,600억이거든요. 이 재무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거, 재무는 근본이다. 기업의 실적은 근본이다. 근본이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매출도 없고 적자 기록하면서 뻥튀기 되어서 주가가 막 시총 1조, 뭐 2조 이렇게 올라가는,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에 그런 헛풍선이 들어간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실적이 엄청나요. 매출액이 2조가 넘습니다. 매출액이 2조 넘고 영업이익 600억, 500억, 1,400억, 1,500억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적 기업이 시가총액이 2,600억밖에 안 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당연히 매수 메리트가 있겠죠. 실제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기아, 이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업체 자체가 업종이 좋기 때문에 이 따라가는 기업들, 1차 벤더들을 위주로 관심 있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도 의견도 드리지 않고 있는데, 더 올라가고 이제 수익률이 32%, 40%, 50% 올라갈 때 차분히 수익 즐기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다 같이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받쳐주는 기업 MS 오토텍, 현대차, 기아 수혜 받으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동일하게 의견 주셨습니다. AS 진행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4월 28일에 매수했던 아세아텍입니다. 매수 이후에 주가 상승 횡보 보이면서 좀 꾸준히 야금야금 올라가는 추세 보이고 네. 있습니다. 오늘도 강세 마감됐거든요. 네. 재건 농기계 관련주 아세아텍 한번 리뷰 들어볼게요. 아세아텍 이제 또 모내기 철입니다, 여러분들. 네, 모내기 철이라서 이제 농기계 관련주들을 우리가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매수를 네. 안 할 이유가 없고, 사실상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항상 이제 큰 틀을 볼 때는 월봉의 흐름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백승하 대표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기업의 재무가 이제 이게 튼튼한 친구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 보면요, 영업이익 측면 자체에서 18년부터 이제 21년도까지 영업이익이 36억에서 59억 정도 이제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던 친구가 22년도에 들어서면서 139억의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버렸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2.5배 정도가 증가를 한 상태인데 주가 자체는 어디냐? 바로 아직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죠. 지금 네.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되게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2.5배, 그러니까 139억 정도로 지금 2.5배가 증가를 했는데 주가 자체는 아직 그
주가가 그 영업이익이 상승하지 않을 대로 다시 회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시아텍 같은 경우에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우리가 그냥 무난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오늘 좀 우리 노란톡방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려드리면 여러분들. 네. 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인류 기업이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쵸.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삼성전자는 어떤 기업이야라고 하면은 최고의 기업이지, 네. 1등 기업이지라고 말을 해요. 네. 근데 좋은 회사는 맞고 좋은 기업은 맞아요. 근데 주식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게 또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하냐에 따라서 좋은 주식이 될 수가 있고 나쁜 주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런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 지금 기업 그 실적 측면에서 증가를 했는데 주가는 회귀를 했어요. 그러면 아직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목표 수익률까지 홀딩하시길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세아텍 실적은 증가하지만 주가는 저점 위치 구간으로 역시나 목표가까지 안정적으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10일에 매수했던 테림 포장, 재지 펄프 관련주이고 인플레 관련주의 네옴시티까지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은 소폭의 약세이지만 거의 비슷한 구간에 있습니다. 수익권에 있습니다. 테림 포장도 어떤 의견 주실까요? 저는 오늘 조정을 네. 받아서 더 좋더라고요. 다시 또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네. 항상 네. 어떤 지표든 간에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그 지표를 찍는 지표는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지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지표는 부동산 지표예요. 왜냐면은 부동산 그 지표를 보면 사실상 부동산은 이제 어떻게 보면 총알이 되게 많이 필요한 그 매물이고 네. 그리고 이제 매물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동산 지표는 확실히 그 매매 하나하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하는 폭들 자체가 커요. 근데 부동산 지표를 떠나서 다른 지표들을 보면은 한 번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지표들은 거의 다 없습니다. 항상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해주고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테림 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번도 흐름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2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섹터가 리오프닝 화장품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뭐냐면 제가 우리 오늘 2대1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장품 쪽 다음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쪽 이제 물류 쪽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재지 관련주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지 관련주 친구들 보면은 제가 좀 안타깝게 그 이 펄프 가격 지수를 좀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를 제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말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펄프 가격 자체가 지난해 5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1년 동안 계속해서 지표가 상승을 했어요. 펄프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재지 관련주 친구들에게 있어서 실적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림 포장 같은 경우에도 목표 수익률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보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림 포장 펄프 가격 상승 추세로 재질 관련주 실적 좋아질 것으로 의견 주시면서 보유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9일에 매수했던 화장품 용기 관련주 연우와 함께 4월 12일에 매수했던 관련주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함께 AS 받아볼 텐데요. 어제 두 종목 모두 동일하게 이런 중국의 임상 인정 요청 소식과 함께 화장품주 가운데 실적 좋은 종목들 훈풍 불면서 오름세 보였잖아요. 네.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연우도 그렇고 사실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만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어요. 네. 얘네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네. 그때가 이제 저가 매수의 찬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 중국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주 친구들이요 지금까지 흐름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소비재 쪽에서 매출 자체가 0이었단 말이에요. 0이었는데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 모든 각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해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 올해가 좀 어떠한 해냐면은 좀 의미가 있어요. 코로나 3년 4개월 정도의 그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요. 처음 맞이하는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3년 4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묶여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유롭게 해방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하면 사실 리오프닝 이꼴 하면 중국을 떠오르는데 그 중국만 이렇게 떠오를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제 뭐 미국도 떠올라야 되고 일본, 중동, 뭐 유럽까지 같이 떠올려야 되는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불황 속에서도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은 고가의 명품 화장품들은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그냥 좋다라고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오고 있는 그 섹터군들이 리오프닝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연우도 그렇고 P&K 사실 이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를 한번 먼저 보면 좋은데 이제 조정을 받아주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P&K 피부가 이제 14%까지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다 해서 끝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시작. 리오프닝 화장품. 근데 이제 화장품까지 이어져 가지고 물류 쪽도 같이 보셔야 되고 제지 관련주까지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점 좀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우도 그렇고요.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도 그렇고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잘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우와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함께 들어봤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각국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리오프닝이고요. 어제 상승 추세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상방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물류와 제지 등도 언급해 주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중에 하나 가격 전략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AS에 드렸긴 하지만 소프트센에 대해서 목표가 기존 2,150원에서 액면 분할 이후로 840원 정정되었고요. 그리고 손절가도 1,660원에서 이번에 580원으로 정정된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S 도와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더 알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코너입니다. 새로운 전략주, 추천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오늘의 추천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지금 3번째 갖고 오거든요. 네. 2번 다 수익을 많이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 네. 오늘 또 가져왔습니다. 종목 이름은 모트렉스인데요. 네. 모트렉스 딱 듣자마자 이 사람 또 이거 하네? 라고 하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만큼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자율주행이기도 하고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기업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IVI, HMI 관련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플과 구글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과 엮이면 주가에 대한 상승 수혜를 받을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애플, 구글의 커넥티비티 기술 공식 인증을 획득을 했다. 이미 공식 인증은 획득이 되어 있고 이 기술 자체가 쉽게 나오는 기술들이 아닌데 이 자율주행 쪽에서 독보적으로 선도주자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트렉스, 다른 자율주행보다도 모트렉스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차트까지 좋다. 차트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종목의 주봉을 봤을 때 2017년도에 상장하고 그 이후에 계속 밀렸습니다. 이때는 적자 기업이었어요. 적자 기업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근본이 없다. 근본이 없는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2020년도부터 환골 탈퇴를 하면서 이 주봉상에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완전히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 기업 분석, 재무 내용 한번 살펴보면 19년도에 3천억대 매출, 영업이익 적자였는데
똑같은 매출액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영업이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흑자로 전환이 되었어요. 2020년도부터 이제 자율주행 이런 쪽이 조금씩 언급이 되었고 테슬라가 시장의 대세로 떠올랐죠. 이때 이제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구글 언드로이드 오토, 뭐 이제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거 인증받은 게 이 무렵이에요. 2020년도, 21년도 무렵에 인증을 받았고 그러면서 폭발적인 영업이익의 성장 보이시죠. 65%, 이제 66% 이렇게 영업이익 성장하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이 권리락 구간에 25,900원까지 올랐는데 일봉으로 다시 돌려서 보면요.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AS를 해드리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은데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워낙 많이 추천을 드렸고 네. 도대체 이 종목을 왜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권리락 효과에서 굉장히 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주가가 들어온 그림이 있을 때 그리고 나간 그림이 있는지 그걸 체크해 봐야 돼요. 이 주가가 폭발적으로 들어올 때 이 5,000원부터 14,000원까지 올라오면 3배가 오른 거예요. 3배가 오를 때 주가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런데 25,000원까지 갈 때는 거래량이 터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는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누가 봐도 그냥 올라가는 기업이에요. 언제 사도 고점에 샀다고 물렸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종목은 기회를 주는 기업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요. 네. 저는 요 구간 2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3월 달에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동그라미 친 구간은 매도 구간이거든요. 제가 이 구간에서 전략 매도를 때렸고 다시 이제 지수가 많이 밀리는 구간 제가 이제 4월 13일 이 무렵부터 910포인트 매매하지 말아라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매매 쉬셔야 된다라고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뭐 이제 막 발등에 불 떨어져서 막 호들갑 떠드신 분들 많은데 지금 구간이 이제 내려왔고 21선 회복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기술적 분석에서 지금 봤을 때 맥점 구간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주가는 제가 나중에 보면은 25,000원 갈 거다. 그때 제가 16,000원대 얘기를 했어요. 16,000원대 25,000원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비웃는 사람도 진짜 있었어요. 근데 22,000원, 24,000원 가고 이런 2, 3개월 지나고 나서 흐름을 보니까 이거 25,000원 못 갈 흐름이 아니죠. 당연히 갈 수 있는 흐름이고 실적이 받쳐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 큰 기업들 좋아하잖아요. 삼성이랑 엮이면 좋아하고 현대랑 엮이면 좋아하고 이런 구글, 애플 같은 큰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차트까지 좋고 기술력도 있고 이런 기업을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소위 말하는 그냥 편하게 누워서 떡먹기처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종목은 3번이나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셔서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물타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모트렉스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제가 한 주라도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주가의 흐름을 보세요. 그리고 네. 제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정말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노란톡방 오셔서 같이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당장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요. 이 목표 가격에 대한 부분은 23,000원. 단기적으로 10%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은 10%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모트렉스에 대해서 항상 꼭이라는 글자를 붙여주십니다. 전문가님의 각별한 애정이 있는 종목, 2번 수익 실현 이후에 3번째 전략을 주셨습니다. 실적 받쳐주며 대기업 엮여있는 종목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주가 조정된 후에 21선 회복하면서 상방 추세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재추천 드렸습니다. 목표 수익률 10%에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8,500원,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네. 한번 또 이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도전이요? 도전이 이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차트를 보면 아이고 우리 골든마우스가 또 저런 네, 종목을 또- 가지고 또 왔구나. 이제 또 얌전한, 조용한, 또 네. 이런 종목을 가지고 왔구나. 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가 GSE가 지금 오늘 요새 흐름이 엄청 좋잖아요. 네. GSE 천연가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왔을 때도 되게 지금 종목과 되게 비슷한 그 차트의 모양을 네.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한번 제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한판 승부를 벌이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참 계속 많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물류 관련주, 제지 관련주. 근데 여러분들 제가 화장품 관련주는 드렸어요. 그리고 제지 관련주, 테린포장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남았죠? 물류가 하나 남았거든요. 물류가. 네. 예, 오늘 준비한 건 이제 물류 관련주고요. 사실 한번 좀 차트를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보면은 이제 또, 야, 그쵸?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와의 한판 네. 승부입니다. 이거 진검 승부인데 네. 지금 월봉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차트고 이제 또
이제 바닥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골든마우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까지 와줬다라고 보는데 주가는 회귀를 했습니다. 주가는 회귀를 했는데 이 친구의 실적면 자체는 증가를 했어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창사 이래 최대의 매출과 흑자 전환까지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좀 우습거든요. 우스워요. 이게 특히나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대한해운을 우리 그 노란톡방 분들이랑 매매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했었냐면은 사실상 보면은 이 12월 달 이 박스권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때도 그 보면은 항상 나왔던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나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았어요. 그냥 네. 다 악재였습니다. 야, 이 해상 운임비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해운주들 괜찮냐? 이 해운주들의 미래 불투명하다. 힘들다. 헤드라인만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기사들 보시면은 그런 기사들 보시고 아니 골든마우스님, 금지님 이거 이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제가 이 대한해운도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같이 매매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전 마진,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힘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고 주머니에서 돈을 안 꺼내고 있는데 이 해운주 애들은 계속해서 영업적인 측면에 플러스가 되고 있고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저희가 여기서 매매를 하고 수익 실현을 이런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한해운도 좀 되게 오늘 추천주로 가지고 올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12월 달에 매수를 했을 때 이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했었던데 네. 지금 이 박스권 하단을 뚫고 지금 더 밑으로 내려와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2020원대 구간인데 월봉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지금 이 대한해운 월봉 보면 2020원 구간이 여기예요. 네, 그냥. 또 저점. 그렇죠. 네. 저점 부근이에요. 근데 얘네는 지금 기업 분석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와, 실적은 또 늘어나요? 실적은 늘어나. 이게 뭐야? 네. 너무 오늘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오늘 좀 새롭게. 이제 네. 대한해운은 저번에 한번 매수를 했으니까 네. 다른 종목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보면은 이 진검승부를 한번 펼쳐봐야겠다. 네. 이런 자리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늘 종목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고 그 특별 방송까지 꼭 참여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제가 딱 10%로 잡았습니다. 이번 목표 수익률 10% 잡았으니까 그 세심한 이 가이드라인은 이 특별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의 후발주가 될 수 있는 저점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물류 관련주이고요. 주가는 저점이지만 실적은 창사 이래 최대 매출로 흑자 전환 성공한 기업입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